그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바로 이 문수산성 일대입니다. 와. 아주 중요한 곳인 거죠. 그러게요. 네. 작가님 얘기를 들으니까 네. 이 역사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야생민자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저번 803을 이어서 제가 다시 왔는데요. 이제 제법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김포 문수산에 왔습니다. 여긴 또 어떤 풍경과 이야기들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등산을 같이 할 권기봉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기봉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냥 산도 좋고 자연도 좋지만 그 내용과 역사와 스토리를 알고 가면 더 재밌고 깊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민지 씨와 함께 네. 이 문수산성 한번 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김포의 북쪽에 있는 문수산이라는 산에 이렇게 산성에 놓여져 있습니다. 네. 전체 거리가 한 6,123m 정도 돼요. 길이가. 한번 올라가 보면 네. 정말 기대 한번 하셔도 좋을 정도의 멋진 풍경이 펼쳐지니까 한번 열심히 가보시죠. 예, 네. 재밌겠네요. 네. 가보시죠. 그럼 오늘 등산 코스는 어떻게 되나요? 네, 한번 지도를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여기 문수산 산림욕장이에요. 그래서 1코스를 오른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왼쪽 1코스를 해서 쭉 올라갈 겁니다. 주변에 풍경이 워낙에 좋아서 네. 즐기면서 가다 보면 어렵지 않게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문수산이 밖에서 볼 때는 좀 낮아 보일 수 있어요. 여기 한북 정맥의 이제 끝단이자 시작점인데 전체 한북 정맥에서 제일 높은 산이 또 이 문수산이기도 해요. 네. 그만큼 올라가기에는 좀 체력이 많이 소모될 수 있지만 산성이 있다는 얘기는 산성 방어용 시설이니까 가장 목측하기 좋은 곳, 눈으로 보기 좋은 곳을 만들잖아요. 실제로 여기 가보면 이따가 아마 놀라시게 될 겁니다. 좀만 가면 이제 성곽이 눈에 드러납니다. 좀만 가면이란 얘기를 한 1시간 반을 해야 될 것 같죠. 좀만 가면 언제 나오죠? 그럼 이제 절반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여기가 진짜 마지막 계단이에요.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여기서 보면 와. 그런 이제 한반도의 자연의 아주 특성, 들판과 산과 강과 바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풍경이 펼쳐지죠. 와, 바다죠?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다니. 네. 너무 멋있어요. 지금처럼 이게 실록이 이제 물들 때, 이때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정자 오면은 항상 바람도 많이 불고 시원한데 네. 혹시 이런 위치에 정자를 지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위치라기보다는 네. 정자가 이제 시원한 이유일 수 있는데요. 네. 석가래나 이 기와 끝을 보면 되게 이렇게 좁아 보이지만 안으로 가면 갈수록 넓어지거든요. 네. 그 안에는 뭐 잡석이나 아니면 나무들 아니면 모래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두꺼워져서 이 안쪽은 상대적으로 공기가 천천히 가열이 돼요. 낮에. 그 얘기는 공기가 바깥쪽 비교하면 네. 더 무겁다는 얘기겠죠. 밀도가 커지니까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즉 공기가 지속적으로 순환하게 되는, 그래서 밖에는 바람이 없어도 정자에 들어가는 순간 솔솔 바람이 느껴져요. 이런 원리를 활용한 네. 역사 유산도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 경남 합천에 가면 해인사 있잖아요. 네. 해인사의 유명한 문화유산이 팔만대장경을 네. 보호하고 있는 전각이 있어요. 건물. 네. 장경판전. 네. 산이 있고 계곡이 있으면 이렇게 길게 그 사이를 가로막는 형태로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는 창문이 막혀 있지가 않습니다. 다 뚫려 있어요. 창살만. 그 이유는 낮에는 정자처럼 산 봉우리가 계곡에 비해서 빨리 가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열되면 밀도가 작아지니까 공기가 상승하겠죠. 네. 반면 밤이 되면 이 산봉우리일 때 흙이 먼저 식어요. 물보다. 무거워지니까 또 내려오고. 그냥 자연적 최소한 하루에 2번 이상은 네. 순환한 거죠, 바람이. 그래서 제습기가 없어도 팔만대장경이 고려, 조선, 지금까지 썩지 않고 남아있게 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이런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네. 정자에도 녹아 있는 거죠. 아, 등산하기 너무 좋다. 네. 자, 이제 여기부터 문수산성이 눈에 들어옵니다. 와. 지금 우리가 성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현재. 이게 전체 한 6km가 넘습니다, 길이가. 또 멋진 풍경이 있네요. 쫙 펼쳐지죠. 그럼 여기에 왜 산성을 만들었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여기가 이제 문수산성이고
이 건너편이 인천광역시에 속해 있는 강화도잖아요. 강화도. 강화도 하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근대사에 있어서는 네. 병인양요나 뭐 신미양요 같은 네. 프랑스나 이제 미국의 침략이 있었는데 이민족의 이제 뭐랄까 예상치 못한 침략이 있을 경우에 네. 양쪽에 협공을 할 수 있는 방어의 기지로서 만든 게 문수산성이에요. 실제로 병인양요가 여기서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되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네요. 그렇죠. 예. 성벽 따라서 쭉 올라갈 거예요, 우리가. 와, 여기 성곽이 이쁘게 나 있네요. 그렇죠. 예. 건너편에 고양시까지 보이죠. 높다란 산이 좀 보이죠. 그게 이제 행주산하고 행주산성이 있는 곳. 오른쪽으로 쭉 가면 한강이 쭉 보이잖아요. 서울로 네. 들어가는 길. 여기가 그 당시로 치면 지금의 뭐라고 해야 될까? 뭐 고속도로에 있어서는 서울요금소 위치 정도, 만남의 광장, 뭐 이런 곳이에요. 위치였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문수산성 앞에 네. 강화도 사이에 섬이 하나 있어요. 네. 이름하여 유도, 머물 유자의 섬도자인데 왜냐하면 이 배들이 와서 네. 한서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곳이에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밀물 때를 기다렸다가 밀물과 함께 들어가면 쉽게 들어갈 수 있겠죠. 많은 이제 물자를 네. 치니까 배가 무거울 거 네, 아닙니까? 그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바로 이 문수산성 일대입니다. 와, 아주 중요한 곳인 거죠. 그러게요. 네. 작가님 얘기를 들으니까 네. 이 역사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네. 한번 더 가보시죠. 네, 올라가면 가봅니다. 갈수록 시야가 더 잘 열릴 재밌다. 겁니다. 여기 지금 오셔야 합니다. 이런 철쭉 꽃길을 보면서 이 돌담길을 걸으며 너무 이쁜데요? 자, 여기 이제 홍해문이 있어요. 이렇게 작은 동심원들이 패여져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아마 6.25 전쟁의 흔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병인양요 때 흔적으로 보기도 하는데 병인양요보다는 6.25 전쟁 당시 흔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을 차지하느냐 빼앗기느냐 아주 격전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여기가. 작가님도 오늘 네. 에너지 테크 신으셨네요. 저는 이거 몇 년째 네. 신어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번 버전이 좀 차이가 나는 게 일단 윗부분이 상당히 부드러워요. 또 바닥도 쿠션감이 예전보다 나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살짝 그 밀어주는 느낌이랄까? 네네. 네, 잘, 반발력. 네, 그쵸. 발을 네. 잘 받쳐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뒤꿈치 부분은 좀 강하게 잡아주고 그쵸. 반면에 발볼은 좀 이렇게 신축성이 있어서 편하게 그리고 신을 수 있어요. 뭔가 통기성이 있어가지고 발이 답답하지가 않더라고요. 네. 음. 주로 저는 빅샷을 쓰다가 네. 요 가방은 이번에 처음 쓰는데 크기나 아니면 용량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산에서 써보니까 이 외부에 망사 주머니가 있어서 좀 용이하게 그쵸. 넣고 빼고 좋더라고요. 여기다 뭐 물 넣어도 되고. 또 반사가 돼서 지금은 상관없는데 야간에 그쵸. 이제 헤드랜턴 끼고 다닐 때 앞사람과의 간격이나 이런 것들 확인하기 좋고 신경을 좀 쓴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보레알리스를 착용했는데요. 오늘 가벼운 산행이다 보니까 그냥 여기에다가 뭐 사실 물이나 김밥 그 정도만 챙기고 다녀도 사이즈 딱 좋고 귀엽고 이쁘더라고요. 이제 거의 다 온 거죠? 거의 다 왔어요, 정상. 드디어. 자, 문수산 정상에 정상이다. 도착했습니다. 우와. 여기 이제 우와. 성 안의 성이에요, 여기는. 성 안의 성. 네, 장대, 그 장소의 지휘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자,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 정말 올라오기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 네. 생각지 못했던 뷰가 뷰와. 풍경이 펼쳐지니까 좋죠, 여기 그쵸, 상당히. 네. 예. 문수산 오기 전에는 꼭 이 영상을 보고 오셔야 이 문수산을 제대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은 길로 가도 좋지만 또 네.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서는 다른 길 가보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문수산성을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 표면이 재밌는 게 노출되어 있는데 옆에서 살짝 보면 마치 거북이 등딱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른바 연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강 바닥에 진흙이 쫙 가라앉아 있는데 그냥 가라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결에 따라서 표면이 좀 바뀌겠죠, 모양들이. 네. 그게 그대로 굳어서 암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표면이 376m 이상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엔 여기가 물의 바닥이었으니까 강이나 호수의 바닥이었다는 얘기인 거니까요. 참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한 2억 년 전에
시간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또 전망 데크가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보시죠. 아까 정상에서보다 북한 지역이 더 잘 보이죠? 여기가 진짜네요. 이 앞이 북한이에요. 지금은 여기가 이렇게 전망대지만 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는 이런 여행자를 위한, 등산객을 위한 전망대가 아니었어요. 뭐였을까요? 북한이 잘 보이니까. 군사기지로 쓰였나요? 맞아요. 북한을 감시하는 초소가 여기 있었습니다. 와. 말 그대로 가장 지금은 풍광을 즐기기에 더없이 훌륭한 곳인 거죠. 여기서 좀 재밌는 퀴즈 하나 드릴까요? 자, 앞에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서 조강을 이룬다 했잖아요. 네. 이 조강이 쭉 흘러가는데 어디까지가 한국의 강 혹은 바다고 어디까지가 북한 쪽 강 혹은 바다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어려운데요? 어디까지죠?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네. 이 물길 위에는 군사분계선이 없어요. 오! 군사분계선은 남과 북의 이제 지리적인 경계잖아요. 근데 그 군사분계선을 그릴 때 그 경계선이 육지에만 그려집니다. 그 얘기인 즉슨 이 바다는 혹은 이 강은 남쪽 것이기도 하고 북쪽 것이기도 한 거예요. 저기 보시면 네. 독특한 모양의 우와. 뾰족한 성이 보이죠? 저게 양쪽을 다 감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뾰족한 형태로 보호하기 위한, 방어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여기를 왜 이렇게 곡장 형태로 만들었는지 이해되시죠? 그냥 딱 봐도 네. 세 개의 물길을 다 관장할 수 있는 곳이니까. 네. 염하, 조강, 한강, 그리고 나아가 임진강까지 아주 중요한 길목인 거죠. 물론 역사적인 걸 떠나서 우리에게는 또 멋진 풍경을 보여주는 곳이니까 한번 좀 와보시길 저는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저도 오늘 정말 강추. 한 번쯤은 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작가님, 여긴 어딘가요? 문수산성이 이제 북문 쪽입니다. 여기가. 근데 북문인데 여기가 가장 취약한 그러게요. 지역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래서 꼭 보호해야 되는 위치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병인 양요 때 이 일대 성벽은 그냥 멸실이 돼버립니다. 지금은 이제 도로로 바뀌고 뭐 마을로 바뀌어져 있는데, 하지만 여기는 정말 중요한 곳이다 보니까 한 번쯤 다시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권기봉 작가님이랑 같이 문수산성 한 바퀴를 쭉 등산해봤는데요. 너무 특별한 경험이고 등산이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덕분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의 그 핵심 주제도 사실은 익숙한 걸 좀 낯설게 보고 네. 하면서 시각 전환을 해보는 거에 있었는데요. 보통 수도권에 사시거나 아니면 지방에서 강화도 여행을 간다 하면 강화도 가는 걸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쳐 갈 뿐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정작 강화도에서 육지 쪽을 보면 우뚝 솟아있는 산과 성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문수산이고 문수산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한 번쯤 이 산과 산성을 목표로 한번 여행을 해보시면 더없이 훌륭한 여행지로서 아마 기억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도 이번 유튜브를 보시고 문수산성에 오시면은 또 다른 느낌으로 이 산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추천드립니다. 강추합니다. 강추! 우리는 노스페이스를 응원해! 사랑해. 안녕!